많은 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좋은 입지에 고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집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집 안에서 내가 잘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집이 정말 내가 하는 일,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모든 운들을 잘 밀어줄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진정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적으로도 좋은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적으로도 그런 좋은 아파트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이 귀중한 정보를 담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번영할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 좋은 집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관련된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풍수의 인테리어 전문가, 전문 강사이기도 하지만은 국내에서 유일한 아파트 풍수 지리를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안으로 또 풍수지리 강의를 개강할 예정이니까 추후에 저희 정규 강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 강의에서도 또 포함된 내용들을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습니다만은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내용 그리고 이 공부와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습득하시는 게 좋고요. 이 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팁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금전적인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서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60년 경력의 천성주 마스터님의 친필을 담은 복글자와 그리고 해바라기를 접목한 국내 유일의 이 복바라기 액자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저희 하단 댓글에 제가 링크를 고정해 놓을 테니까 한정판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 복바라기 액자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지방과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산뷰를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 네. 산뷰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산뷰라고 하면은 요즘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엄청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뷰가 말이죠. 내 집 앞을 막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해가 됩니다. 이게 뭐 멀리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 같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보통 아마 도심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있을 확률이 높고 또 그랬을 때 산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동일 경우에는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등받이 의자에 앉아요. 등받이 의자에 앉는데 등받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편하겠죠. 편한데 이 등받이를 앞으로 한 상태에서 거꾸로 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앉으면은 다리도 쫙 벌려야 되고 이게 이렇게 뒤에 기댈 수도 없고 당연히 불편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을 하나의 개체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집이 편안한 위치에 놓여져야만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뷰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렇게 산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 꺼져 있겠죠. 그리고 근데 베란다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베란다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는 꺼지고 앞은 높으니까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이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풍수가 뭐 막연하게 미신이나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사주라든지 타로라든지 어떤 정말 심리적인 부분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정통적인 우리 조상님들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산뷰 무조건 좋아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 꼭 유념하셔서 아파트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사는 동 앞으로 도로가 들이치는
도로가 들이치는 동은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수에 있어서 도로는 바로 물입니다. 풍, 수, 뭐죠? 바람풍, 물수. 풍수에서 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그 돈을 쓸어가는 것이 물이 될 수도 있고 가져다 주는 것이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는 도로가 바로 물입니다. 물인데 그 물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나의 재물을 가져가느냐는 이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도로가 바로 나를 친다. 바로 치고 이렇게 꺾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너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도로가 그 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딱 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고 딱 빠져가는 경우. 이런 라인은 바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 운을 다 쓸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집안에 대바라기 액자도 놓고 돼지저금통 놓고 재물은 높여주는 별의별 거 다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밖에 지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재물, 운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집을 구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로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를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대인들, 특히 도심에 계신 분들은 동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왜 이걸 피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풍수가 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동차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옆에 차가 빨리 싹 지나가면은 내 차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차가 지나가는 그 진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큰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동이 바로 내가 사는 그 아파트 동에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몸을 옆에서 누가 흔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안정하고 머리도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화도 나고 그렇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동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체감을 할 수 없죠. 물론 내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느끼지는 못하는데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묘하게 불안하고 뭔가 심리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그 땅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 몸으로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인 거고, 근데 이것이 미세하게 전해지는 세월이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다 보면은 그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밖에 도로 지나간 밤에 밖에 도로 지나가는 거 보면 좋고 또 감성도 좀 즐기고 이러면은 좋겠지만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의 몸을 위한 재테크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동은 꼭 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풍수의 로얄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기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진짜 좋은 층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의 기운, 보통 직이라고 하죠. 땅지자, 기운기자를 써서 이 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실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보면은 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구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자성을 띠고 있고 기본적인 그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과학적인 가우스라는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기운은 지표면에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약해지게 되고 있고요. 그 자성이 약해질수록 인간에게 받는 그 기운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높은 층수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이처럼 일정한 딱 땅의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도 자성을 띠고 있고 우리 사람도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간은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탑재하시고 우리가 로얄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 로얄층, 부자 되는 층은 과연 몇 층일까요? 바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3에서 5층이 가장 풍수 로얄층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적으로 3에서 5층이 가장 땅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층수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죠. 그럼 1에서 2층, 아니 땅에서부터 기운이 올라오면은 1, 2층이 가장 기운을 잘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주택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시설이잖아요. 그래서 1층, 2층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공해라든지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도 보면은 1층 앞에 막 쓰레기도 맨날 쌓이고 그 차들 오고 가는 그 소리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생활 소음들, 뭐 밖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적인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자체를 헤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 2층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1층이라 하더라도 경관이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 조성이 잘 돼 있는 층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에서 5층이면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일반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조금 5층보다 뭐 8층, 10층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또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땅의 기운은 주변의 지형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내 시선에서 봤을 때 만약 내가 8층에 사는데 밖에 발코니를 바라봤을 때 주변에 지형지물이라든지 산세가 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잘 가둬두는 모양새가 되어 있다라면은 땅의 기운도 8층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로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또 다른 수많은 영상들도 있고 풍수와 관련돼서 로얄층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내용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띠별로, 나이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동, 호수, 층 이렇게 정해주는 일부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컨텐츠를 욕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믿고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삶이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수의 원리상 나에게 맞는 어떤 뭐 동호수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사주를 기본 베이스로 하신 분들이 단지 어떤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말 형식적인 거짓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의 원리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풍수라고 했을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풍수는 실질적으로 풍수를 고려해서 아파트를 고르게 됐을 때는 투자용으로도 적합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띠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된 그 말씀은 하나도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 안에서 고려하시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자, 저도 정말 고층 좋아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롯데 타워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다 아시죠? 롯데 시그니엘에서 제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도 너무 완벽하고 제가 묵었던 층은 93층이었는데 93층에 있어도 높다,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93층에서 한강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고층은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고층에 살고 싶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실제로 지금도 고층에 살면서 나 아무렇지 않아.
뭐 고층이 살아도 아무 이유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론적인 겁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운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요.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은 쉽게 맞아들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는 사람도 기운이 허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의 측면은 하루 이틀 단위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하루씩 갔다 오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씩 살아가는 세월들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을 때는 우리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꼭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로열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깥동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바깥동이 어디냐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떼왔는데 요 특정 아파트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마시고 단지 풍수적인 설명을 곁들이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깥동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작은 단지인데 여러 동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도로에 가까이에 있는 요런 동들, 지금 요 주택이지만은 가까이 큰 도로에 가까이 있는 동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도 소음도 크고요. 각종 먼지라든지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나쁘죠. 뭐 바로 시가지가 모여서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맞지는 않고 풍수적으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바깥동은 단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도로를 인접한 바깥동들은 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요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큰 물길이 있습니다. 이 물길 특히 뭐 한강이라고 치면은 참 뭐 난리 나죠. 이 아파트들 막 집값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지만은 요 물이라는 것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야 됩니다. 물은 한 번씩 볼 때 우리가 여름에 계곡이라든지 바닷가에 갈 때 심정적으로 답답할 때 뻥 뚫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죠. 즉, 한 번씩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매일 그렇다면 하면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좋지 않냐? 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할 만큼 물은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물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한 잔의 물은 나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지만은 내 몸이 가득 잠길 만큼 큰 그런 뭐 수천 리터의 물은 나를 익사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물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배산임수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빙 둘러싸고 있으면 다 좋은 줄 알지만은 가까이에 있으면은 물기운, 수기운으로 인해서 질병과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 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길 바랐습니다. 한강변처럼 뭐 중간에 공원들 끼고 있어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진짜 실개천이라 하더라도 그 실개천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 집 주변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바로 어떤 동은 그 실개천 앞에 있는데 물소리가 정말 크게 졸졸졸 들리는데 그런 동들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산 가까이 있는 동은 특히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단지 그림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다만 요 산과 인접해 있으니까 요걸 그려왔는데 이렇게 산에 지금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요런 동은 잘 봐야 됩니다. 뭐 만약에 산 지형 그대로 살려가지고 딱 인접해서 붙어 있으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보통은 요 산 깎고 집을 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요 깎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지만은 원론적으로는 산 가까이에 있는 동들은 깎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그거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깎고 들어간 곳은 운을 받을 수가 그 운이라고 해서 막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고 땅의 기운,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뭐 어떤 분들은 용맥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 보고 막 이렇게 용맥 찾는 연습 막 이런 거 하시고 막 용맥 찾으면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백날 해도 절대 현장에서 집 못 찾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본다고 해도 현장과는 다른 게 풍수질인 겁니다. 아니 왜 부동산 투자할 때 현장 임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풍수할 때는 왜 그렇게 막 막연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편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지만은 큰 돈을 벌려면은 크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작은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작은 것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거는 내 일생일대가 달려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가족의 인생도 달려있는 게 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집에 대한 내용을 왜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요것들은 현장에 가셔갖고 직접 연습을 하셔야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눈이 딱 띄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 중요한 이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채널 첫 영상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와 또 이어서 심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요것들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연히 부자가 아니고 그냥 부자가 아니고 나쁜 일들 일어나지 않고 무탈하시고 평안하신 거,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1억 천금이 되는 것도 정말 좋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을 그냥 적당한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거면은 그게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부자 되면서 나쁜 일 일어나지 않으면서 돈이 깎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진정으로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돈 들어오는 집은 이 기운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러 갈 때 그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집을 알아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같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각각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가더라도 남편은 너무 편하다 하기도 하고 부인은 여기 너무 불편하다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의견이 딱 갈린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평소 조금 더 예민한 사람. 자,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평소에 촉이 좋다, 꿈을 잘 꾼다든지 이렇게 어떤 감각이 좀 진짜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분의 의견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고 생각이 잘못된다든지 그날 운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번 가보고 여러 번 가봤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예민한 분의 생각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우리가 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인데요. 그 집에 키우는 식물들이 화분 한두 개 가지고 쉽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은 식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식물들이 다 잘 자란다든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면은 그 집안 자체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좋은 기운의 징조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감이라고 하죠. 기감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예민한 사람은 많은 곳을 가보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잘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고 진짜 전문가여야지만이 그 정확한 기감이란 거를 느끼고 그 예감이 남들보다 훨씬 발달이 됩니다. 내가 한번 딱 갔다고 해서 여기 좀 느낌이 그런데 라고 하는 내 개인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가끔씩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전문가 앞에서 감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감은 감이라고 느껴질 때 진짜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 나의 감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가족하고 잘 해가지고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을 꼭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를 지금 떼왔는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위쪽이 여기가 북이고요. 지금 이렇게 네,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동을 보시면은 요쪽으로 정확히 남향입니다.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향인데 보통 우리는 다 남향을 선호하고 건설사들도 다 남향으로 보통 다 짓도록.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남향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무조건 남향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향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옛날 농경사회 때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고 실제로 남향이 물론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망권도 좋고요. 근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 남향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왜냐? 남향이라 하더라도 일조권이 잘 안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너무나 많고요. 중요한 핵심은 남향이 좋은 게 아니고 지형에 맞춰서 지어진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자, 일반인들 수준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수준에서 판단해야 될 거,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남향만 무조건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 거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남향이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실 때 그 남향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판단을 미치는 요소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향의 집이건 간에 지형만 잘 맞춰 지으면 되지 남향이라 하더라도 지형이 잘못돼 있으면은 나쁜 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준에서 차라리 향을 구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개별적으로 뭐 남향이 좋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이런 거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어설픈 반풍수가 될 바에는 아예 모르는 풍수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게 좋으니까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남향집을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서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구조도를 봤을 때 자,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우리가 서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북쪽이고 정확히 여기 서쪽에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화장실이 딱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쪽 이꼬르 금 재물을 관장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딱 평면도를 놓고 동서남북을 봤을 때 이 방향에 뭐가 있든 간에 이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깨끗이 하고 화장실에 있으면은 좀 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무조건 화장실 있다고 해서 다 안 좋다 이건 아니고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처음 집을 고르실 때 요거 고려하시면 더 좋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집안의 서쪽을 좀 더 깨끗하게 하시면은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잣집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핵심을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 갈 집이 고민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평면도만 있으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내부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풍수 진단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 배치 풍수 인테리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해 드립니다. 직구조 진단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신청서가 있는데 직구조 진단서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컨설팅 안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구조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샘플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을 보시고 여러분들 평형대에 맞춰서 견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견적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컨설팅 신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을
절약해드릴 진단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릴 그런 진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